안녕하세요. 2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야기 구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발단이라고 얘기했었죠.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이 제시되며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발단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개였죠.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뭐가 일어나는 부분? 네,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발단, 전개, 그 다음은 맞아요. 절정.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은 결말. 결말은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건이 해결되거나 마무리되면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이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4글자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발단은 기, 전개는 승, 절정은 전, 결말은 결 해서 기승전결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야기를 요약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각 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나요? 맞아요. 지금 방금 앞에서 확인한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각 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삭제하거나 간단히 쓰고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여러 사건이 관련 있을 때는 하나로 묶는 것도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 지난 시간 수업 열심히 들었네요.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먼저 우리 교과서 72쪽에 우주호텔이라는 동화의 제목과 표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우주호텔이라는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은 우주호텔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우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주호텔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우주호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6학년 친구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주호텔은 어떻게 생겼을까 유튜브를 검색해 봤어요.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심지어 우주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민간 우주 기업 중에 좀 후발주자긴 한데 오리온 스팬이라는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우주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오로라 스테이션이라는 우주 호텔이에요. 이름 되게 이쁘네요. 예, 오로라 스테이션. 호텔 크기가 13.3m에 폭은 한 4.3m. 뭐 한 좁아요. 호텔 예. 맞나요? 우리 집보다 좁은 것 같은데. 약간 고시촌 예. 아닌가? 고시텔 아닌가요? 호텔 아닌 것 같아요. 우주 고시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쵸. 아, 우주 호텔 하루에도 수차례 지구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일출과 일몰이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12박에 950만 달러. 우주호텔 모두 잘 봤나요? 조금 좁을 순 있겠지만 일출과 일몰을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멋진 일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더 가격도 저렴해지고 더 넓은 호텔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우주호텔 동화책 표지랑 교과서에 그려진 그림들을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해 봅시다. 먼저 영상을 멈추고 72쪽부터 83쪽까지 그려진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살펴봤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다시 살펴봅시다.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72쪽에는 집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네요. 아파트는 없지만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큰 수레에 종이 상자 같은 것을 가득 싣고 허리를 구부린 채 힘겹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거를 동네 할머니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한 장 넘겨서 74쪽에는 그 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화난 표정인지 놀란 표정인지 아무튼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떤 할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75쪽에 있는 할머니는 종이 상자를 줍고 계시네요. 77쪽에는 수레를 끌던 할머니가 스케치북을 보고서 무척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네요. 78쪽에는 우주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79쪽 오른쪽 밑에는 초록색 동글동글한 거 위로 여자아이와 외계인처럼 보이는 친구가 컵을 들고 웃고 있네요. 82쪽에는 아까 그 할머니 두 분이 길에서 마주쳤네요. 종이를 줍던 할머니가 나무를 팔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83쪽에는 밤이 되었나 봐요. 깜깜한 가운데 불빛들이 켜져 있고 여러 집들 가운데 두 사람만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주호텔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그림도 살펴보고 표지도 살펴보니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호텔은 힘겹게 사시는 할머니의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마지막 그림을 보니 주인공 할머니께 친구가 생길 것 같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주호텔을 읽고 요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야기의 구조, 발단, 전개, 결정, 결말을 생각하면서 우주호텔을 각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꼭 읽어보세요. 다들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84쪽 3번입니다. 먼저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부터 만들어 봅시다. 먼저 예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었죠. 세 번째 동그라미. 종이 할머니는 왜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맞아요.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우주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질문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으로 우주호텔을 잘 읽었으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사실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84쪽 3번 두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여러분들이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만들어 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 다 만들어 봤나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먼저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은 채소가게 앞에서 종이 할머니와 뚱뚱한 할머니가 싸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채소가게 앞에서 종이 할머니와 뚱뚱한 할머니가 왜 싸웠죠? 맞아요. 종이 할머니의 상자를 뚱뚱한 할머니가 주워갔기 때문이었죠. 자, 이 질문도 우리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보면 종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만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맞아요. 심심하면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제안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질문 모두 일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또 어떤 질문 나왔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종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만큼 늙지 않는 것은 무엇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질문도 만들어 봤나요? 만든 친구 있네요. 종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만큼 늙지 않는 것은? 맞아요. 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만든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종이 할머니는 어릴 적에 달을 보며 어떤 꿈을 가졌나요? 맞아요.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6가지 질문들은 우주 호텔을 읽으면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칸으로 가서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예시로 나온 질문 보니까 할머니는 왜 종이 할머니라고 불렸나요? 맞아요. 땅만 살피며 종이를 줍기 때문에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었죠. 종이 할머니는 왜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을까요? 맞아. 동네 꼬마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리는 걸 듣고 메이의 그림이 생각났기 때문에 놀러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왜 뭐뭐 했을까 혹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질문인 추론 질문을 2가지 만들어 보세요. 추론 질문 다 만들어 봤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만든 질문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선생님은 종이 할머니가 꿈을 되찾은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되찾은 계기 무엇일까요? 맞아요. 메이가 그린 우주 그림을 본 계기로 꿈을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종이 할머니가 자신이 사는 곳을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잘 만들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이번에는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예시 먼저 살펴보면 동네 꼬마들이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보고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도 되고 혹은 학교에서 있었다면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질문이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자신은 미래에 어떤 우주 호텔에 살고 싶나요? 혹은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는 너는 미래에 어떤 우주 호텔에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우주 호텔에 살고 싶어요. 아까 그 선생님이 잠깐 영상에서 보여줬던 호텔은 조금 좁아가지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지내긴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미래에 더 큰 우주 호텔이 나오면 그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2가지 만들어 봅시다. 다 만들어 봤나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메이를 만나고 종이 할머니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맞아요. 종이 할머니에게 하늘을 보며 꿈을 되찾았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잘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제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꿈을 가지면 삶이 변한다. 이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85쪽 4번으로 가볼게요.
우주호텔의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야기 구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사건의 중심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떠올려 보면서 사건의 중심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세요. 다 간추려 보았나요? 그러면 발단은 종이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땅만 보며 종이를 주었다. 이렇게 간추려 봤고요. 전개. 종이 할머니는 자신의 빈 상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리치며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어버렸다. 절정. 종이 할머니는 메이가 가져다 주는 종이를 매일 기다렸는데 메이가 그린 우주 그림을 보고 어릴 적 꿈을 떠올렸다. 결말.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친구처럼 지내고 자신이 사는 곳을 바로 우주 호텔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선생님은 간추려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추렸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간추린 내용을 우리 연결해 가지고 말해 봐야 되는데 내가 요약한 것과 친구들이 요약한 것이 다를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 요약한 거랑 여러분들이 간추린 거랑 다르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잘된 점과 보충할 점을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가 아니니까 온라인 학급방에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게시판이나 뭐 댓글에다가 적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도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반 친구들은 우리 반 학급 밴드에 요약한 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요약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까도 복습했었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삭제하거나 간단히 쓰고 관련 있는 사건은 하나로 묶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요약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차시 수업이 끝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표가 다른 날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른 날 이걸 들어도 좋아요. 잘 쉬었나요? 그러면 교과서 86쪽입니다. 우주 호텔을 다시 읽고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보기 전과 본 뒤에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종이 할머니의 처지에서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우주 호텔을 다시 읽고 오세요. 다시 잘 읽어봤나요? 그러면 메이가 그린 그림을 보기 전에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은 어땠는지, 본 후에 또 할머니의 생각과 생활은 어땠는지 86쪽 거기 말풍선에 한번 적어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그림을 보기 전에 할머니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생활을 했나요? 매일 폐지를 주려고 땅만 쳐다보며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메이의 그림을 보고 난 후에는 궁금한 것이 생기고 무기력했던 삶에 조금씩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보며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 마음을 열고 친구와 나의 우주 호텔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87쪽 7번을 해볼 건데요. 우주 호텔에 나오는 종이 할머니의 감정에 해당하는 칸에 점을 찍고
서로 연결해 감정선을 그려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감정선을 그리기 전에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에는 단순하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기쁨에는 감동적인도 있을 수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재미있어서 기쁠 수도 있고요. 즐거운, 행복한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감정, 예를 들어서 이 스마일 아이콘 중에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도 불쾌한 것 같고 여기 있는 스마일도 불쾌한 것 같죠. 그리고 이 친구도 불쾌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은 불쾌함이 아니죠. 어떤 거는 괴로워서 불쾌할 수도 있고 피곤한 것도 불쾌한 감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루하거나 귀찮거나 부끄럽거나 싫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들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 울고 있네요. 슬픔이라는 감정인데 슬픔에도 속상함, 미안한, 서운한, 안타까운, 우울한, 후회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맨 왼쪽에 첫 번째 그림에 종이 상자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넘어지는 할머니 모습이 있고, 세 번째에는 우주 그림, 네 번째에는 캄캄한 밤에 불빛들이 켜져 있고 집안에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장면에서 종이 할머니의 감정에 해당하는 칸에 점을 찍고 서로 연결을 해보는데 위쪽에는 기쁜 표정, 밑에 쪽에는 좀 불쾌한 표정이 있어요.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감정들은 이 빨간 선 위쪽에 점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런 감정들은, 불쾌한 감정들은 여기 밑에 쪽에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슬퍼. 근데 조금 슬픈 거, 많이 슬픈 거 있겠죠. 그래서 조금 슬프면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슬프면 이 빨간 선에 가깝게 점을 찍으시면 되고, 엄청 슬퍼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점을 찍고 나중에 감정선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화면을 멈추고 손수레 끄는 부분,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어버리는 부분, 그리고 메이가 그린 우주 그림을 본 부분, 그리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부분, 각각의 부분에서 종이 할머니 감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서 점을 찍고 연결해 봅시다. 잘 연결해 봤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손수레를 끄는 부분은 선생님은 할머니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페이지가 가득 실려있는 손수레가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어버리는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채소 가게에서 나오는 상자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나서 그렇게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가 그린 우주 그림을 본 부분에서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그림을 보고 어릴 적 꿈을 떠올렸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부분에서는 할머니께서 행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의 감정을 이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주 호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87쪽 8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수업이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한번 적어본 후에 선생님이랑 확인할게요. 영상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까닭을 친구들이랑 얘기해 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선생님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어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인상 깊었어요. 꿈을 잃고 무의미하게 살던 할머니가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떠올리고 삶을 사랑하게 된 것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친구는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 할머니는 벽에 붙여놓은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여기가 바로 우주 한가운데지. 이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 우주 호텔을 찾아 좀 더 편안해진 할머니의 마음이 인상 깊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장면에서 인상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호텔에서 지호가 요약한 장면은 이야기 구조 가운데 어떤 단계를 요약한 부분인가요? 여기 지호가 말하고 있어요. 종이 할머니는 종이 상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리치며 눈에 혹이 난 할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중에 어디일까요? 네, 전개였죠. 모두 다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공부 아주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선생님이 아이콘이나 뭐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공부로 만나요.